영국의 구빈법 발달, 이 내용의 문제 유형 첫 번째, 각 구빈법의 순서를 물어본다. 여러 법들이 있죠. 이 법들의 순서를 물어봅니다. 두 번째, 구빈법의 특징을 물어본다.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이걸 어떻게 맞추냐면은 순서는 첫 번째와 마지막을 잡아놓고 푸시면 되세요. 첫 번째와 마지막을 잡아놓고 그 중간을 채워넣는 형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쉬워요. 특히 구빈법 발달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앞에 법 때문에 뒤에 법이 생겨난 그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순서 외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구빈법들의 특징은 좀 어려운데 제가 굉장히 쉽게 연상법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자베스 구빈법. 이거는 최초의 법이에요. 뭐냐면은 빈민을 정부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한 최초의 법이에요. 원래 빈민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가난한 거는 이 사람 개인의 책임이었어요. 근데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이제 이 사람이 가난한 거를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을 한 최초의 법이라는 거죠. 키워드는 최초입니다. 아까 제가 순서 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죠. 어떻게 외우냐면은 엘리자베스 구빈법 그리고 최초의 법. 구, 옛구, 그리고 최초. 구와 최초가 들어가 있으니까 가장 오래전 법, 즉 첫 번째 법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은 순서 문제 맞추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죠. 노동 능력에 따른 차등적 처우. 일할 수 있으면은 강제 노동을 시키고 일을 못하면은 구빈원에 수용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구빈세를 교구별로 징수한다. 이 교구가 구역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에 각 구역이 있어요. 여기에 빈민이 있네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습니다. 그 세금이 구빈세예요. 구원하다, 빈민을, 세금. 빈민을 구원하는 세금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구빈세를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줍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구역별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즉 니네 구역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뜻이죠. 근데 문제가 있는 게 구역 간에 편차가 유발됩니다. 이쪽 구역은 빈민이 1명이에요. 근데 이쪽 구역은 빈민 2명이네요. 이쪽은 빈민이 아예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쪽 구역은 빈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2명이나 되니까. 근데 반면에 이쪽 구역은 구빈세를 아예 안 내죠. 빈민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역 간에 편차가 유발되기 시작합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이게 끝이에요. 구와 최초가 들어갔으니 가장 오래전 법이겠구나. 암기 팁입니다. 두 번째, 거주지 제한법, 정주법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이 구빈법의 순서가 스토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거주지 제한법은 앞에 구빈법 때문에 생겨난 법입니다. 왜냐면은 아까 제가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구역 간의 편차를 유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빈민이 없는 동네로 이사를 가기 시작해요. 여기는 빈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구민세를 많이 내야 돼. 그래가지고 빈민이 아예 없는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더 적은 곳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윗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겠죠? 그래서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구빈법 때문에 생겨난 법이구나. 스토리가 있네. 이런 식으로 순서를 외울 때 스토리도 같이 외우시면 좋아요. 엘리자베스 구빈법 때문에 거주지 제한법이 생겨났으니까 순서가 1, 2겠죠? 그리고 이 정주법이 뭐냐면은 정해주다, 주거를. 그래서 정주법입니다. 거주지 제한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쉽습니다. 그 다음은 작업장법입니다. 이거는 별게 없어요. 그냥 작업장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한테 노동을 시키는 거죠. 아주 열악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길버트법. 길버트법은 원외 구호라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을 해요. 이거는 원외, 즉 일정한 구역의 바깥에 있는 빈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구호해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외 구호.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길버트법은. 어떻게 외우시냐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길을 따라서 구호해주러 가는구나. 그래서 길버트법, 원외 구호.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스핀햄랜드법. 발음도 어렵죠? 이거는 최저생계비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최저생계비조차 못 버는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보조해줘요. 최저생계비가 100원인데 여기 있는 노동자는 50원밖에 못 벌어요. 그러면 이제 보조를 해주는 거죠. 나라가 이 사람들한테 50원 더 줄게. 그러면 최저생계비까지는 벌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 현대에도 있는 거죠. 이거는
현대 최저생활보장제도의 기반이 되는 법입니다. 근데 부작용이 있어요. 구빈세가 증가하고 노동 능력이 저하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주기 시작하니까 그게 다 세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빈세 증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안 해도 돈을 주네? 일 열심히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노동 능력이 떨어집니다. 굉장히 당연한 소리죠. 요즘에도 이렇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면은 스피햄을 스팸햄으로 외우시는 겁니다. 스팸, 여러분 햄 있잖아요. 부대찌개에 넣어 먹는 그 햄. 이게 한국에서는 고급 식재료, 원래 미국에서는 전쟁할 때 병사들 굶어 죽지 말라고 정말 먹고 살 수 있게만 해주는 그런 식량이었대요. 그래서 스핀햄, 여기서 스팸햄을 연상시킨 다음에 먹고 살 수는 있게 돈을 보조해주는 법이구나, 이런 식으로 연상해서 외우시면 편합니다. 스핀햄, 스팸햄, 먹고 살 수는 있게 스팸을 보조해주는 법,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마지막, 개정구빈법입니다. 신구빈법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신자가 붙었네요. 최신인가 보네요. 최신이어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법이구나.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옛 구자니까 가장 오래전 거, 가장 처음. 반면에 개정구빈법, 신구빈법은 최신이니까 가장 마지막. 이런 식으로 처음과 끝을 잡아놓고 중간을 채워 넣으시면 되세요. 자, 여기는 열등처우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빈민이 받는 돈이 노동자 임금보다 낮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버는 돈이 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빈민이 있어요. 나라가 빈민한테 돈을 보조해 주잖아요. 근데 개정구빈법은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한테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일 안 하는 사람은 돈 주지 마. 이런 식으로 하는 법입니다. 빈민이 받는 돈은 노동자의 임금보다 낮아야 한다. 즉, 일 안 하면은 일하는 사람들보다 돈 많이 받지 마. 이런 소리입니다. 그게 열등처우의 법칙입니다. 이걸 어떻게 외우냐? 이 개정구빈법하고 열등처우, 이 열등처우의 개념이 개정구빈법에 속하는 개념이란 걸 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외우시냐면은 개정신, 개정신 나간 법이구나,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세요. 이게 약간 어감상으로는 굉장히 안 좋아 보이잖아요. 빈민은 노동자보다 임금이 낮아야 된다. 열등처우, 굉장히 막 어감이 안 좋지 않나요?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개정신 나간 법이구나, 완전 개정신 나간 법이네, 개정신구빈법, 이런 식으로 연관해가지고 외우시면 되세요. 이 열등처우라는 개념이 개정구빈법에 속해 있다는 걸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연상시켜서 외우시면 편합니다. 자, 제가 알려드린 대로 외우시니까 쉬우실 거예요. 순서는 처음과 끝을 잡아놓고 가운데를 채우자. 그리고 그 가운데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외우기 쉽다. 그리고 특징은 제가 알려드린 연상법들을 외우시면 굉장히 쉽습니다.